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남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4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총 2.25%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멈출 곳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매파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한 말 중에서 중요한 표현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시죠.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가 필요합니다. 7월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었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조급한 완화 정책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가게와 기업에도 약간의 고통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드는 불행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뚜렷한 하락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인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9월 FOMC 금리 인상입니다. 잭슨홀 미팅 전까지만 해도 50bp 인상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파월 의장의 강경한 연설 이후로 75bp를 예상하는 비율이 76%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달러 인덱스가 7월 14일의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달러 인덱스 현재 위치는 20년 만의 고점이지만 여기서 10% 이상 더 올라가게 되면 1985년도에나 볼 수 있었던 수준이 됩니다. 37년 만의 기록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형상을 유지하는 상태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데 경기 침체의 징후 또한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게 되는 것입니다. 연준의 강경한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확실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연준이 강한 긴축 정책을 이어가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 방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세계 증시도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8월 중순의 고점 이후로 10% 가까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나스닥의 차트 흐름과 관련된 분석은 제가 지속적으로 해드렸었죠.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8월 22일의 영상의 분석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8월 9일의 영상과 연결시켜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월 9일 영상뿐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나스닥이 노란색 초회선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드렸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나스닥 선물이 어제 노란색 초회선과 200일 이평선 모두 깨고 내려갔다는 것을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돌파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시작된 하락이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지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다시금 200이평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지해줘야 되는 구간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위치입니다. 보시다시피 파란색 점선이 위치한 구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중요한 지지 저항으로 적용했던 구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피보나치 되돌림의 그린존 상단부, 즉 0.5 라인이 위치한 곳도 바로 파란색 점선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파란색 점선이 일시적으로 지지를 해준다고 해도 다시금 나오는 반등에서 노란색 최하선 돌파에 실패한다면 나스닥은 노란색 점선이 위치한 구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 노란색 점선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죠. 나스닥이 또다시 큰 조정을 받게 된다면 계속해서 중요한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이 노란색 점선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떤가요? 잘 보셨나요?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신 이후에 나스닥을 추적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제가 나스닥 선물이 1차적으로는 파란색 점선까지 후퇴할 것이고 파란색 점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준다 해도 노란색 최하선의 저항을 받고는 다시 노란색 점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점선에서 1차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으나 노란색 최선까지 근접하는 과정에서 급락이 발생했고
그 결과로 현재 위치한 곳이 정확히 노란색 점선 구간입니다. 거시경제 이슈로 인해 형성된 지금의 하락세는 한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썸머랠리로 인한 상승폭을 완전히 되돌리며 6월의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나스닥이 현재 위치에서 소폭 반등을 보인다고 해도 50일 이평선 부근에서 재차 저항을 받고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저점을 준다고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크립토 시총은 결국 1조 달러를 지지해주지 못했고 그 이후로 중요한 빨간색 지선까지 깨진 상태입니다. 향후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빨간색 수평선이 다시금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간색 저항선의 돌파에 실패한다면 크립토 시총은 8,300억 달러까지 후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6월 18일의 저점과 8월 16일의 고점 기준으로 작도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이후의 되돌림이 가장 중요한 0.5라인에 머물다가 이번 하락으로 블루존까지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로로 움직이든 블루존의 끄트머리인 19.2K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19.2K 지지에 실패한다면 비트코인은 6월 18일 저점인 17.6K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맞는 대응법을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돈봉남 크립토 분석팀에선 우리 패밀리 분들을 위해 무료 텔레그램과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이상한 방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꼭 공식 텔레그램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아, 참, 그리고요 여러분들, 돈봉남 크립토 분석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케터든 디자이너든 프로젝트 매니저든 프로젝트 리더든 각 분야별로 뽑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